이 구구들이 관저 앞을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44명이나 달려가가지고 인증샷을 찍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 목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국민의힘에. 뭐 민주당의 김어준 같은 분인 거죠. 제가 오늘 3대1을 각오하고 나오긴 아니 했는데 이게 아니고 좀 숨 돌릴 틈을 주세요. 아무리 지시를 내려온다 하더라도 오늘 박정훈 대령 무죄 나왔잖아요.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돼요. 대통령이 이거는 결자 해지를 해야죠. 뭐가 무서워서 경호처 뒤에 숨고 거기에 차벽을 얹히고 지지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관저 앞을 둘러싸고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를 안 하시겠네요. 저는 선관위의 선거 사무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래요? 지금 드러난 이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네. 부정선거를 단언할 수는 좀 어려운 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럼 경호처가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게 네. 안 돼요, 현실적으로. 아,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경찰과 공수처가 포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한쪽 보고 하라고 서로 떼쓸 게 아니라 제3의 해결책을 찾자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너무 황당무계해요. 저는 이건 완전 신창원 효과라고 봅니다. 신창원 씨가 탈옥해가지고 도망 다니는데 인기가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이 사람의 운명은 결국 잡혀갈 운명인 거거든요. 네. 인기가 올라가는 것과 상관없이 네.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냥 빵에 들어가야 될 운명입니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월 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자, 오늘 오랜만에 채팅창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나갈지 여러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방송에서 종종 뵈셨던가요? 네, 오래됐죠. 그리고 많이 보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보죠. 뭐 그렇죠. 네. 네. 10년 넘은 사이라서 네. 그렇습니까? 네. 정치 전부터. 그래요. 네. 정치하시기 전부터 네. 어, 저는 하고 있었지만 네, 네. 저는 방송하고 이럴 들어오기 때부터 전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두 분을 서로 한번 간략하게 좀 한 줄 평가 좀 해주신다면 어떤 분입니까, 장해찬 전 최고는? 뚝심 있다. 뚝심 있다. 네, 뚝심 있죠. 그리고 네. 피하질 않아요. 피하질 않는다. 네. 네. 우리 장해찬 최고. 저는 그 최고위원 할 때부터 네. 제가 민주당의 이동학 같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에도 필요하다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히스토리가 긴데 네. 지금 막 재선이라고 하는 장경태 의원이 원래 청년 정치할 때는 이동학 위원에게 청년위원장 후보에서 막 말도 안 되게 깨지고 막 이랬던 역사가 또 다 있어요. 이게 그래요? 긴 스토리긴 하지만 네. 근데 이제 원래는 그쪽에서 최고 잘 나갔던 청년 정치인인데 네. 환경 문제에 이제 또 집중해서 세계 여행하고 하는 사이에 이제 비주류가 됐는데 아무튼 그만큼 철학과 소신이 있기 때문에 철학과 언젠가 소신이 있다. 이동학이 주류가 되는 날 민주당 청년 정치가 더 건강해질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도 꼭 필요한 인재다. 네, 이런 네. 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두 내가 분, 이렇게 칭찬하면 욕 먹겠지. 두 분과 중년이 돼버렸어요. 두 분과 함께 오늘 여러 이슈들 같이 다뤄볼 예정이고요. 역시 정리는 우리 신혜영 기자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설, 뭐 도피설 등등이 이제 있었는데 아닌 거로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아니 아닌 거라고 얘기할 수 없죠. 아닌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도피했다가 예. 돌아온 걸 수도 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시작부터.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분인데 예. 또 이게 처음부터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신빙성이 있을까요? 오히려. 다녀왔을 수 있다. 네, 왜냐면 마이바흐 네. 차량 2대가 나갔잖아요. 네. 근데 그때 경호처끼리는 서로 VIP가 탔다면 서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VIP 차량 내려간다. 그러면 VIP가 안 탔다면 경례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왜 경례를 경례까지 하더라고요. 하느냐? 네, 경례 빈 차에다 경례할 수는 없잖아요. 이동학 최고가 네. 이제 청와대 같은데 안 들어가봐서 잘 모르는 건데요. 저는 관저도 여러 번 가보고 했잖아요. 네. 제가 제 차로 들어가도 경례해 주십니다. 진짜예요. 네. 이거 경례는 큰 의미 없다. 예, 그거는 뭐 VIP가 타고 안 타고랑 상관없이 네. 관저 출입할 때
그 지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제 차로 뭐 이런 사태 일어나기 전에 네. 관저를 제가 종종 가봤을 거 아닙니까? 네. 제 차 타고 들어가도 다 격려해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네. 대통령이 그 차 타고 나갔다 왔다고 하는 거는 네, 당시 상황을 한번 우리 저 신혜영 기자한테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당 최고가 알기에는 그럼 대통령은 사태 이후로 한 번도 관저를 벗어난 적이 뭐 다른 나요? 일정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말하는 도주라는 건 예. 다른 곳에 가서 뭐 며칠 이상 머물면서 거기서도 뭐 방어 시스템이나 이런 걸 구축하는 걸 말하잖아요. 네. 그런 건 전혀 고려의 대상이나 선택의 지금 바깥 대상에도 일정이 있을 건 없잖아요, 그죠? 뭐 그건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죠. 제가 지금 뭐 보좌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왜냐면 어제 또 용산 그 청사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도 있고. 청사에? 네, 대통령실에서. 네. 자, 그래요? 아무튼 네. 자, 네. 그래서 사실 이 뭐 도피설, 뭐 도주설, 다른 데로 뭐 나갔다, 뭐 안가에 갔다, 뭐 벙커에 갔다, 뭐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냥 이제 물밑의 의혹이었는데 어제 이제 오전에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직접적으로 나한테도 제보가 들어온다 이렇게 좀 오피셜하게 언급을 했고 그날 오후에 바로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이제 뭐 유튜브 채널에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네. 영상을 좀 볼게요. 자,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 인물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워낙 관심 있게 지켜봤기 때문에 대통령의 실루엣과 뭐 제스처, 걸음걸이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거의 뭐 확실해 보이는데요. 매우 강하게 그분으로 추정이 추정이 되고. 되는 네, 그런 모습이고 전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저 뒤에 따라 걸어오시는 분 손에 가방 들려 있잖아요. 네. 저게 원래 VIP가 움직일 때 경호처 직원이 항상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가는 행사에서는 경호처 직원이 항상 들고 다니는 경호 가방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아마도 여러 정황상 대통령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보면 현장에서 뭔가 막 지휘도 하고 지시도 하고 좀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3차 저지선 해서 관저 들어가는 3차 저지선 골목까지 나와가지고 삼거리 골목까지 나와서 한 7분여간 저렇게 좀 움직이면서 뭐 지시도 하고 뭐 지휘도 하고 뭐 버스도 점검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들어갔어요. 근데 대통령이 저런 걸 직접 지시를 하나? 좀 보통은 안 하죠. 왜냐면 그냥 예. 지시를 경호처장한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저거는 초조하다는 증거죠. 초조하다. 예. 왜냐면 네. 본인이 직접 챙기고 직접 와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막아야 돼 저렇게 막아야 돼 뭐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직접 와가지고 점검을 했다는 것은 예. 경호처장을 못 믿거나 아니면 더 확실하게 이 체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닐까. 초조해서. 동학이 형 칭찬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어쨌든 저거 찍힐 거라는 건 좀 알고 있었다라고. 지금 뭐 언론에서 다 땡겨서 지금 봐야겠죠? 하고 있다는 거를 다 알 텐데.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예. 건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막 제기하는 도주설에 대한 일종의 네. 대응일지 그 정무적 고려는 제가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이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돼요. 그 현직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는 국가보안시설입니다. 네. 네. 저 촬영한 언론사에 대한 경호처나 대통령실에 고발 조치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어쨌든 관저 경내나 이런 곳을 드론을 띄우거나 카메라를 확대해서 촬영하는 것 자체가 다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그건 탄핵 심판 중이라 하더라도 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국가 보안이에요. 네. 이거를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대통령의 어떤 입지나 권한이 약화되었다 해서 이거 막 어기는 게 저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나 그 다음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치적 입지가 불안해지면 우리가 경호법이니 아니면 최소한 국가보안법이나 보안과 관련된 법률들을 어기면서 네. 또 보수 유튜버들이 막 드론 띄우고 막 촬영하고 하면 또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나와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때는 또 법 위반이라고 보수 매체를 다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상황이라 하더라도 좀 지킬 건 지키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거는 아주 공감해요. 정해놓은 법이나 법 테두리는 벗어나면 안 됩니다. 네. 누구든지 그 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그거를 안 지키면 사회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얼른 법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법을 지킨다는 거는 혹시 어떤 법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 아니 지금 체포영장이 어쨌든 발부된 거에 체포영장뿐만 대해서.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여러 의혹이 나올 때 네. 대통령이든 대통령실이든 좀 진실되게 뭔가를 해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짓말로 해명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네. 이 차량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대통령이 출퇴근 차량을 가짜로 보내기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출퇴근에 가짜
그것도 네. 이제 일방의 네. 제보에 불과한 것이 사실 확인이 된 내용은 근데 이제 아니고요. 영상이 너무 많으니까. 아 근데 제가 왜 그 대통령은 아마 이 찍힐 걸 알고 있었을까요라는 질문을 했냐면 물론 이제 원론적으로는 이런 뭐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군사보호법 위반일 수 있겠죠. 근데 네. 이게 찍힐 걸 알고서 이런 행보를 했다면 어떤 의도를 갖고 또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이런 행보를 했다고 보세요? 아, 찍힐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제 우리 장예찬 최고가 들으면 계속 음모론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네. 도주설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관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지키자라고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도망갔다. 음. 이 얘기를 들으면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게 이 도주설이 돌자마자 굉장히 이 반응을 격하게 하면서 그 이 대변인단이 나와가지고 변호인단이 나와가지고 그런 적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합니다. 네. 근데 부인을 한 이유도 그렇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이 점검하는 것도 그렇고 그럼 관저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네. 본인은 어쨌든 지켜주는 최종 병기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사기를 복돋아주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그러니까 망원 있다. 렌즈가 이렇게 볼수 이미 있죠. 찍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상태는 아닐 거고 아마도 왜냐면 이제 워낙 많은 보도들이 이제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망원 렌즈가 찍히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 위치에 나와 이런저런 지휘건 혹은 뭐 대화 등을 이제 나눈 이 상황은 대통령의 의도가 좀 반영된 거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내가 여기 지금 관저에 있다, 어디 가지 않았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그 액션이라면 이렇게 보여지는 게 대통령이 원했던 걸 수는 있지는 않을까요? 뭐 의도 여부를 제가 예단할 수는 네. 없고요. 그건 추측의 영역인 것 같고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말한 것처럼 국민 여론 보겠다. 그리고 앞서 두 번의 탄핵 심판이 저는 정교한 법에 의한 심리였다기보다는 그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나 여론을 많이 감안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뭐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만 오늘 발표된 데일리한 조사까지 포함해 보면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40%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혈혈단신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을 지키겠다고 한남동 앞에 나온 국민들의 지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디론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도주하지 않는다, 도망가지 않는다, 여기에 딱 지키고 일종의 보수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드러냈다면 저는 그게 만약 정무적 선택이라 하더라도 네. 충분히 취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는 네. 막 그런 누가 날 찍겠지 하는 그런 복잡한 어떤 생각이나 수를 예측하고 나오신 건 아닐 거라고 봐요. 제가 그동안 지켜봐오고 같이 일했던 모습으로 비추어 보면 그냥 이게 어쨌든 3차 저지선이라고 하는 건 관저 상당히 깊숙한 경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걸 직접 그렇게 야, 넌 여기 서 있고 너 여기 잘 지켜야 돼 이런 걸 해요? 안 그러니까 이게 하잖아요. 디테일한 지시라기보다는 네. 그냥 보시고 그냥 이런저런 말씀 정도는 하신 거겠죠. 뭐 10분도 안 있고 한 7분 정도였는데 그래서 막 그게 정무적인 효과가 발생한 건 맞아요. 이로 인해서 이 장면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지층이 확실히 도주하지 결집은 해요. 않았다. 예, 지지층 결집하는데 저는 이 오마이뉴스인가요? 미디어 네. 오마이 TV. 예. 오마이 TV 맞나요? 네, 저 보도가 예. 대통령 측이나 보수 진영이 불리한 보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저기 관저에 있다고 증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무적으로 나쁘지 않은 수가 됐지만 이걸 막 의도하고 일부러 나 찍으라고 나온 거 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몇 주째 술도 끊은 채 뭐 이 상황을 잘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부터 나왔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여론전이 가장 이렇게 목표가 된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재판부나 뭐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건 다투는데 네. 지지층을 결집하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첫 번째 모습이 도주설 떴다 아니야 나 관저에 있어라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 어저께 우리 어제도 브리핑을 소개를 했는데 그 아사히 일본 아사히 네네네. 말로 그 막 전직 일본 관방장관이랑 술 마시는데 뭐 소포를 막 20잔씩 말고 뭐 술 취하면 여당 욕하고 야당 욕하고 계엄 얘기하고 해서 아 스트레스가 심한가 했는데 이렇게 할 줄 몰라 이런 보도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대통령 측근의 발로 대통령 아니 몇 주째 술을 끊고 있어. 술을 한 잔도 입에 안 대고 또렷하게 현 상황을 바라보고 있어. 이렇게 또 얘기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모들 역시 뭐 대통령이 의연하게 버티고 있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거죠 언론에.
뭐 그 이제 의연하게 나오면 버틴다는 게 뭐로부터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으로부터 버틴다는 거야? 아니면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버티고 있다? 뭐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포영장 2차 예. 집행 어쨌든 실행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대통령 측이나 보수 진영에서 보기에는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진술로 막 가짜 뉴스 공세도 많고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고 진영을 결집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고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비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사실상 이 탄핵 심판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 자체를 좀 포기했다, 자포자기했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그런데 그에 반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정치적으로도 보수 진영의 구심점이 되고 탄핵 심판이나 이후 형사 절차에 있어서도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그 같습니다. 체포영장에 이렇게 불응하는 것이 바른 혹은 뭐 지금 해야 될 행동으로 혹시 보고 계십니까? 우리 그러니까 저는 예. 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갈리겠죠. 네. 지금 뭐 지지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판단이 당연히 180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어찌 되었건 현직 대통령입니다.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네.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나 구속을 강제로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전에 대통령이 구금이 되면 사실상 헌재의 심판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대통령 측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불가피한 물리적 충돌을 야기시켜서 더 많은 혼란이나 갈등을 초래시키는 것보다는 대통령 변호인단과 수사기관 사이의 물밑 조율을 통해서 네. 적어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도 그런 이 조사 방식에 또 협조를 해주고 네. 하는 정도의 타협이 나와야지 계속 강대강으로 우리는 체포하고 구속하겠다, 뭐 물리력 투입한다, 알겠습니다. 경호처가 막아서고 이거는 뭐 해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되었더라도 뭐 그래도 과거 하나갑 대표 같은 경우도 민주당 다 점거하고 네. 구속영장 자체를 아예 무위로 돌린 전례가 있고요. 네. 민주당의 돈봉투 관련 수사받는 의원들은 무려 7번의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영장이 발부되거나 뭐 특공대가 투입된다는 이야기는 없죠. 물론 혐의의 중대성이 다르다고 하겠지만 네. 헌재의 결정이 2달이면 나옵니다. 정치권 전망으로는. 그러면 그때까지만 좀 그 기다리자.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절차적으로 신중해야만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국민들이 수용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강제 수사로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친다는 오해가 생기면 설령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국민의 뭐 40%든 30%든 인정하지 못하고 반발하면 더 큰 불행이 초래된다고 이동학 생각합니다. 전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군불대기라고 보고요. 뭐, 헌법재판소에 예. 대한 판결이 어느 예. 쪽으로 나든 이것에 대한 신뢰성을 붕괴시키는 그런 이 군불이라고 보고 네. 대통령께서 몇 주째 술을 끊고 있다. 이거 대견하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비서실에서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것이라면 네. 그 자체를 믿어야 될지도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비서실에서 나왔던 뭐 예컨대 명태균 씨와의 어떤 이 해명을 내놓을 때 거짓으로 다 내놨잖아요. 네. 뭐 2번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뭐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4번 만난 게 막 드러나고 그다음에 어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결국 자기는 명태균 씨와 뭐 소통한 적 없다 혹은 뭐 자료 받은 적 없다 얘기했지만 자료 받은 팩트 사진이 다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비서실에서 이렇게 흘리는 얘기가 실제 여론전이 어디에 누구한테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실제로 뭐 술을 입에도 안 대고 계시다면 네. 아유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현직 때도 엄청나게 술을 드시고 그러셨는데 뭐 지금 안 먹을까요? 진짜로? 아니 뭐 그 신뢰성이야 뭐 우리가 잘 뭐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체포영장을 합법적으로 발부받은 것인 만큼 그거에 따라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또 우리 장희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이 헌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행위인 만큼 이거 좀 미루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어떻게 의견도 영향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라는 법치주의가 지금 무너진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무너진 게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뭐 권익위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건 신뢰를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서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신뢰가 무너지면 다 헛방이잖아요. 누구든지 대통령이 법을 어기기 시작하면 어느 누가 법을 지켜야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누구든지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도리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은 그걸 안 따르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경호처라고 하는 무장 단체를 지금 이 동원해가지고 지금 앞에서 막고 있는 상황이니까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이 상황까지 지금 대통령이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법치주의를 얘기했던 대통령 맞나?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네. 자, 지금 이거를 대통령의 참모들이 의연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이 체포영장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건데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 받지 않았나요? 근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심판 이후에 본격적인 형사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런 예. 주장을 여권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금 시도 자체가 저는 어떤 영향 끼치냐고 아까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상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이전에 이 1심 결과는 안 나오겠지만 체포나 강제 구속 등이 진행되게 되면 그게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고 어쨌거나 우리가 이 탄핵 심판이 어떤 결과로 나오든 네. 그 결과 이후에는 양측의 국민들이 그 결과를 수용하고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정치권에서 준비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수 진영의 많은 지지자들이 지금 결집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대통령 지지율이 4% 나왔던 것에 비하면 네. 지금 ARS 기준으로는 40% 이상 그리고 오늘 나온 전화면접 MBS에서도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안 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30% 중반대까지 나와버렸거든요. 그럼 이 결집한 30% 40%가 납득을 하고 수용을 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되어야만 해요. 그게 나머지 50% 60%에 지금 빨리 뭐 탄핵해야 된다, 체포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50% 60%가 3, 40%를 완전히 무시하고 운영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이 최소한의 이 탄핵 심판이 지금 6개월 1년 걸릴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정치권에서는 2월 말 내지 3월 초 선고를 전망하고 네. 있는데 그때까지의 방어권이나 헌재 탄핵 심판에 집중할 수 있게 좀 다른 절차들 불구속 원칙을 지켜달라. 많은 야당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환 조사 거부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전례도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근데 예를 들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이만큼 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구심점 역할을 지금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면 지금 아마 저 이재명 대표 등은 아마 지지율이 더 나올 텐데 만약에 조사해 보면 그럼 이재명 대표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건 법적 처벌을 못하거나 미뤄야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적 사법적 처분을 미루자는 게 아니라 네. 이재명 대표도 불구속으로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뭐 그리고 받고 있죠, 네. 그 영장 실질 심사에서 네. 유창훈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이고 네. 야당 대표라는 점을 감안해서 불구속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현직 대통령의 어떤 무게감이나 국가적 상징성을 생각하면 네.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관저 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그 관련자들이 다 네. 구속되어 있고 신병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 미루어 봤을 때 네. 저는 수사기관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한다면 대통령 측에서도 그때는 수사에 또 협조하는 방향으로 제3의 길을 찾는 게 타협안이라고 보지. 지금 뭐 경찰이 밀어붙이고 영장 집행하면 무조건 물리적 충돌이 야기됩니다. 유혈 사태까지도 우려가 됩니다. 그런 국가기관 사이의 폭력 사태를 역사의 한 장면에 남기는 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러면 경호처가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네, 네. 안 돼요 현실적으로. 아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경찰과 공수처가 포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한쪽 보고 하라고 서로 떼쓸 게 아니라 제3의 해결책을 찾자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그 다른 저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구속 수사 받고 있는 수많은 예를 들면 뭐 전 국무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사령관들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제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명령을 내린 그리고 가장 위에 존재했던 그 최종 책임자에 대해서는 이 구속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 이것도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형평성으로 따지면 예. 대장동이나 관련 사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형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표 판결문에 적시돼 있잖아요. 야당 대표니까 유창훈 판사 판결문에. 네. 그럼 마찬가지로
미우나 고우나 뭐 누군가 인정하기 싫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지위에 있으면 네. 저는 그 정도 방어권이나 불구속 수사 받을 그리고 영원히 불구속 수사하라는 게 아니라 네. 헌재 탄핵 심판까지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체포영장 사유를 보게 되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내란 수개의 혐의가 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가 헌법 질서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저는 아주 치명적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헌법 수호 질서를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물론 국민들이 다 함께 지키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스스로 이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는 사회적인 악영향이 너무나 커요. 그리고 세 번째 발부 사유가 또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 네. 증거 인멸 우려도 굉장히 많이 보여줬죠. 그 이전에 다른 건에서도 대통령께서는 너무나 많은 증거 인멸 사유를 보여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건 역시도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게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헌법 질서 수호라고 하는 걸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법 집행을 하려고 하는 공권력이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럼 대통령의 행동처럼 저런 식으로 어떤 조폭 단체가 뭐 꽹가리고 뭐 어디 뭐 곡괭이고 어디 다 갖다가 들어다 놓고 공권력에게 저렇게 대항을 하면 나중에 누가 어떻게 잡습니까?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거 하나 짚어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지지율 얘기하셨는데 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한길 리서치 쿠키뉴스 여론조사 로데이터를 좀 봤더니 네, 어제 나왔죠. 네, 어제 나온 게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37%인데 국힘이 36.3%예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근데 심지어 30대는 음. 국힘이 42%, 민주당이 27%, 네. 30대에서 이게 말이 되나요? 그다음 서울과 경인도 국힘이 앞서요. 국힘이 36.2%, 민주당 32.5%, 경인은 41%, 민주당 36%. 너무 황당무계해요. 명태균 저리 가라 수준으로 저는 이게 나왔다 보는데 가중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이어스 많이 껴있다 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제적인 여론이라 하더라도 네. 저는 이건 완전 신창원 효과라고 봅니다. 신창원 효과가 뭐예요? 네, 예전에 우리 저 탈옥수 신창원 어렸을 때 제 기억이 나는데 예. 신창원 씨가 탈옥해가지고 도망 다니는데 인기가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이 사람의 운명은 결국 잡혀갈 운명인 거거든요. 네. 인기가 올라가는 것과 상관없이 예.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냥 빵에 들어가야 될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과는 상관없이 잘못한 게 있다면 정확하게 처벌받아야죠. 네. 그러니까 저도 네. 왜 지지율과 법의 집행이 연동돼서 지금 우리가 그걸 전제로 얘기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겠거든요. 아니 그러면 예. 왜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영장 판결문에 그 불구속 이유가 야당 대표라는 이유가 들어갑니까? 정치인 수사에 대한 특수성이고 하나가 구속될 때 민주당은 왜 200명이 당사 점검하고 구속영장 막았어요? 그럼 그러면 역사적으로 재판부에서 따져보면 그렇게 썼어야 제가 돼요.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여론조사 부정하는 거는 정치권에서 하면 안 될 일이에요. 여심이라는 기관에서 인증하고 검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ARS 조사의 신빙성이 떨어지면 오늘 나온 MBS 조사 이거는 4대 전화면접기관 합동조사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부정을 안 하죠.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2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32, 민주당이 28로 서울 지역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의 추세라는 게 예. 민주당이 인정을 하건 안 하건 여론조사를 고발하건 안 하건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쪽으로 결집하는 지지율도 이만큼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네네. 되고 MBS 그거는 언제 어떻게 조사한 오늘 건가요? 나왔습니다. 예. 오늘 나온 조사이고요. 네. 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중이겠죠. 오늘 발표가 됐으니까 아마도. 네. 우리 그럼 장예찬 최고는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를 안 하시겠네요. 저는 선관위의 선거 사무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래요? 지금 드러난 이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네. 부정선거를 단언할 수는 좀 어려운 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어쨌든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최소화시키는 게 정치권의 역할인데 그냥 이렇게 도돌이표 돌듯이 강대강 어쨌든 박종준 경호처장 입장을 보면 경호처가 체포영장 저지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뭐 기동대나 특공단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인력이 조금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소통해 보면 대통령실의 젊은 행정관들도 체포영장 집행이 나오면 자발적으로 자기를 체포되더라도 들어가서 인간띠를 형성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호처는 지금 누구 지휘를 받는 거예요? 박종준 경호처장 지휘를 그러니까 받는 거죠. 경호처장도 누구에게인가 명령을 듣거나 지휘를 받을 거 근데 아닙니까? 경호처장 입장문을 보면 자신은 대통령 경호법
경호법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움직인다라고 스스로 하는 판단한다는 거죠. 거예요. 그 그렇죠. 법을 자기가 보고? 기관장이니까요. 네. 아니, 기관의 근데 장이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다 알죠. 네. 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근데 경호처 분들도 저는 좀 불쌍한 게 네. 아무리 지시를 내려온다 하더라도 오늘 박정훈 대령 무죄 나왔잖아요.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돼요. 부당한 지시잖아요. 그리고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이런 전대미문의 지금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뭉뚱그려서 정치권이 이걸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거는 결자 해지를 해야죠. 본인이 잘못한 일인데 본인이 나와서 조사만 받으면 되는데 뭐가 무서워서 경호처 뒤에 숨고 거기에 차벽을 얹히고 지지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관저 앞을 둘러싸고 왜 요새를 만드냐 이 박정훈 대령 말이에요. 판결문 안 읽어보셨죠? 전 아직 판결문 지금 나왔으니까 아직 읽어봤거든요. 안 읽어봤죠. 부당한 지시라고 해서 무죄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지시가 부당한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겠다라고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고 네. 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군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보면 이게 박정훈 대령에게 공식적으로 명령이 접수됐는지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기 잠시만요. 때문에 항명을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항명죄로 박정훈 써지 않는다고 대령 했어요. 무죄 나왔는데 판결문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판결문 요약본 기사가 나왔는데 그렇죠. 네. 판결문 아직 공개가 안 그렇죠. 됐고. 근데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 지금 공보 자료로 나왔어요. 예, 기사에 저도 언급이 돼 지금 있어요. 판결 요지를 지금 그 이제 현장 재판장에서 네. 이렇게 워딩을 아까 저도 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이 이첩을 중단하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재판장이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명령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 재판부에서 법적으로 판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요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죄 취지에 있어서 이 지금 군 검찰이 제기한 증거만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게 명령의 형태로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또 무죄 취지라고 제가 본 기사 요약문에 나와 있습니다. 박정훈 무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이제 다루긴 할 텐데요. 일단 이제 요 문제는 좀 마무리하고 아니, 넘어가도록 근데 하죠. 네. 제가 오늘 3대 1을 각오하고 나오긴 아니 했는데 일이 아니고 좀 숨 돌릴 틈을 주세요. 아. 그리고 좀 내가 이 아, 근데 이 팩트에 부분은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제가 예, 뭐 저도 어쨌든 들어오신 기사를 봤으니까 분이라서. 네. 이게 이 주제 메인은 아니고 네. 좀 제가 이제 항변을 하면 네. 좀 다른 사실관계도 정리를 하고 저도 네. 숨 돌릴 틈을 주셔야지 질문이 이렇게 들어오면 네. 출연료 3배 줄 것도 아니고 이거는 MC에게 네. 약간의 이 의사 진행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고 숨 돌릴 틈을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전체 아마 저 네. 들어보시면 전체 발언 시간을 따져보시면 지금 거의 뭐 절반 이상은 충분히 아 그러니까 좀 하고 계신 것 질문을 같고요. 발언 시간을 절반 네. 안 하고 싶다고요. 아, 질문 좀 덜 달라.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이른바 정당하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이 영장에 대해서 거부한 게 맞냐? 이제 요거랑 그다음에 거부한 그 과정에 있어서 물리력을 이렇게 동원하는 것이 맞는가? 요런 것들이 아마 주로 저희가 이제 좀 따져보고 싶은 그런 이슈였을 텐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강대강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것 이거를 이 사건의 원인으로 좀 더 보시고 있는 것 같고 반대쪽에서는 아니 법적으로 이렇게 다 결론 난 사항이고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왜 대통령만 이렇게 특별하게 저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다고 짧게 이렇게 봐주시면 요약하면 좋겠습니다. 뭐 거의 동어 반복이긴 한데 네. 대통령만이 아니라 네. 정치인 수사나 뭐 전직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 등에 있어서도 뭐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네. 그 정치적 의미를 고려해서 구속영장이 불구속으로 전환된 적도 있고요. 소환 조사를 수차례, 뭐 많게는 7차례까지 지금 거부해도 체포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발부되지 않은 전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과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라는 네. 설명을 드릴 끝으로 수밖에 요거만 없고 말씀드리면 근데 그 어떤 사항에서도 아마 그 대통령이나 혹은 뭐 그 가족이나 혹은 뭐 어떤 국회의원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본인의 체포를 막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경호처 대표가 같은, 네. 수사하는 거 구속영장 집행되는 거 막는데 당원들이 동원됐고 당직자들이 동원됐으면 그것도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당직자를 동원한 거죠. 그리고 경호처장의 판단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경호법에 근거해서 기관장이 판단을 내렸는데 네. 근데 지금 당위적으로 자꾸 그러지 마라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령관이 나 체포되는 거 막으려고 우리 군대 동원하면 그거는 큰일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 경호처장도 그렇지만 어쨌든 체포 대상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체포하면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유혈 사태가 날 거다. 이걸로 사실은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황당무계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공권력이 여기서 진다면 국가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느 국가의 법을 앞으로 따르겠습니까? 지금 그냥 보통 개인의 비리범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 바깥으로 나가서 독재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던 그러한 시도범을 지금 잡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이 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경호처장 역시도 본인이 이제 직접 임명을 했고 그 임명된 토대 속에서 경호처 사람들이 사실은 본인들도 가족들도 있고 본인들도 이 여론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주변 친척들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억울하게 거기에 지금 직업 윤리적 의미로서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부당한 이게 내려온다고 한다면 본인의 인생을 다 걸고 다 포기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걸. 연금도 포기해야 될 네. 거고 앞으로 미래가 밝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사실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하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는 이제 늘 주장을 하는 거였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좀 가르마를 타주면 좋을 텐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조금 다시 계속 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근데 저는 최상목 네. 권한대행이 사실은 여기서 지시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정치인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사람은 그냥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걸로 네. 본인의 몫을 다 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비서실장하고의 어떤 알력 이거 사표 수리했다라고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일하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결국은 전 기싸움에서 밀린 거라 보거든요. 네. 아, 그럼 정진석 비서실장 그렇죠. 사회 대통령 비난했던 비서실과 거예요. 그다음에 국무위원들한테도 엄청난 항의를 받고 본인이 사과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당연히 그 측에서의 부담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집권 여당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세 주체의 섭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지시를 내린다 하더라도 네. 그 사람 먹히지 스스로는 않을 거다. 네, 안 먹힐 겁니다. 안 먹힐 것이기 때문에 바로 뭐 이 사태가 해결되리라고 보는 것은 만무하다. 적어도 본인이 권한대행인데 본인의 명령이나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면 당연히 그 기관장에 대해서 어떤 뭐 위치를 바꾸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정도는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건 충돌을 안 먹힐 거란. 방지시키면서 네. 이렇게 질서를 오히려 대한민국 질서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네. 오히려 그거를 본인이 했다가는 네. 다른 해코지를 당할까 좀 두려워할 거라고 해코지를 봐요. 당한다고요? 네. 아까 그래- 정치인 재판 네. 특수성 얘기를 해서 그거 짧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법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판단을 한 거고 그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의 정치인 수사의 특수성과 그런 걸 다 고려해서도 내란 혐의라는 것의 혐의가 정말 엄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이라는 게 다 어떤 직위에 관계없이 형평성에 맞게 적용돼야 되는 거고 모든 관련자들이 전부 다 구속 상태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빠져야 된다? 저는 오히려 좀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것 저도 같고. 납득이 안 됩니다. 대장동 관계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표만 야당 대표라서 구속이 안 되는 게 거기는 저도 재판도 마찬가지로 받고 납득이 안 있고. 되고요. 하나갑 때도 영장 발부가 됐어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거 그냥 힘으로 막아서 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옳다 그르다 이전에 정치권의 특수한 관행들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방어권 보장이 좀 더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그 과거의 하나갑 대표 사례는 비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뭐, 막으면 안 된다. 어쨌든 그 법집행을. 역사가 누적되어 아니 왔기 몇 년 전에 때문에 김웅 의원 것도 사실 압수수색에 실패했죠. 예.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아가지고 네. 2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당위로 음. 이게 뭐 경호처가 포기해야 된다, 최상목 대행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저희는 반대로 공수처가 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해야 된다. 서로의 주장이 평행성으로 엇갈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해소될 여지가 보이세요? 안 보이거든요. 최상목 대행은 오히려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대통령 관저 경호를 더 충원하라고 했어요. 그게 당연히 민주당과 이 진보 진영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지시겠지만, 근데 그 지시도 경찰 고위 관계자가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최 대행의 입장은 경호처를 물리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호를 강화하라는 입장인데 그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럼 최 대행을 통해서도 경호처가 물러나는 건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우리가 열띠게 토론을 했으니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현실을 좀 인정하고 다음 스텝으로 나가보자는 겁니다. 현실은 어쨌든 경호처도 안 물러나고 공수처도 포기를 안 하겠다.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충돌이잖아요. 그럼 그게 과연 해피한 일이냐, 아니, 옳은 그거를 일이냐. 거꾸로 사실은 진짜 애민이 있고 애국이 있다면 네, 이거 짧게만 좀 가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이 길 가다가 소주 먹고 소주병을 국회에다 던진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완전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은 사건이고 네. 선관위 들어가서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목숨 걸고
쿠데타 하는 건데 아니 목숨을 안 걸고 자기 상처 하나도 안 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모양 빠지지 않나. 자, 어제 그럼 요 얘기 하나만 짧게 전하고 네. 이 주제를 넘어갈게요. 어제 대통령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우리가 한 발 물러서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에는 응할 수가 없다. 서울중앙지법에다가 네.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면 재판에는 응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네. 다른 데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기소를 해서 그냥 재판을 받고 음. 만약에 나를 체포를 하려면 중앙지법에다 해. 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네. 당 이야기요. 네, 네. 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관저 앞에 이제 뭐 여러 진영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또 시위 양상이 좀 과격도해지고 있고 또 지난번 이제 체포 1차 집행 시도 이후에 또 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 44명도 나가가지고 또 자리를 지키고 있고 했는데 그 극우 유튜버들의 목소리가 조금 세지고 있어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신남성연대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에서 영상을 올렸는데 야 지방 의원들 빨리 튀어나와 관저 앞으로 다 튀어나와 너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너희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대통령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명단을 막 까요. 네. 안 나오면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협박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어제 오후에 이 관저 앞에 국민의힘 전현직 시도당 청년위원장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유튜버들과 인터뷰를 하고 무대에 올라가서 저희가 영상은 따로 뭐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 삭발식을 했습니다. 아, 이 유튜버가 천년 위원장들. 위원장들. 네. 예. 그래서 삭발들을 하면서 뭐 전의를 좀 다졌다 이렇게 예.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튜버는 자 우리가 이렇게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움직일 줄 아는 우리가 유튜브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앞에서 정광훈 씨가 계속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정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 이름을 또 하나씩 거론하면서 조경태 육선 국회의원에게 무슨 자식아 뭐 정치 생명 끝났다 안철수 뭔 자식아 너도 끝났어라고 하면서 한동안 눈치 보느라 못 오는 여기 관저에 못 오는 국회의원들 재선거할 때 공천 만나 두고 보자 이렇게 좀 원색적인 협박을 하는 일들도 벌어졌고 네. 이 집회에 윤상현 의원은 가서 또 90도로 인사를 하는 모습이 또 포착이 돼서 또 논란이 되기도 전광훈 했죠. 목사에게. 예. 전 목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국민의힘에 뭐 민주당의 김어준 같은 분인 거죠. 민주당의 김어준. 뭐 저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러면 어쨌든 강성 지지층을 네. 대변하는 존재이고 네. 또 일정 부분 국회의원들이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공연하게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하고 하는 거에 비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두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분이 어쨌든 대중 집회 네. 사람들을 모으고 집회를 주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랜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광훈 목사를 만나러 집회에 갔다기보다는 집회에 가서 거기 모인 시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주최자에게 뭐 당연히 인사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그 집회는 그럼 전광훈 목사가 좀 주도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이는 건 네. 정말 다양하게 저도 보면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2030 청년들도 그렇고 가자라고 막 하는데 네. 그 집회라는 게 물리적으로 뭐 보니까 방송 차량도 들어가고 연단 같은 것도 세워지고 하는 거는 누군가의 어떤 이 자금이나 그 섭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연단 설치하고 네. 막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걸 아마 정광훈 목사 측에서 주도하는 것 같고요. 다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당원들이나 이런 것보다는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도 일단 그 장소로 나가자 해서 그건 굉장히 자발적으로 모이는 분들이라고 봐요. 한동안 이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랑은 좀 대부분 이제 거리를 좀 두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끊어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과거에 황교안 네. 대표 때 네. 그때도 어쨌든 전 검사 출신이잖아요. 지금 다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검사 출신.
그다음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검사 출신. 모르겠어요. 이게 검사랑 이 전광훈 씨랑 이게 만나기만 하면 약간 구구 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것 같다는 어떤 루틴? 이렇게 가면은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가 없어진다고 봐요. 오히려 또 보수 역시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전 건강한 쪽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도부들을 뭐 지방 의원들 불러내고 청년위원장들 불러내서 뭐 삭발하라고 하는 이런 유튜버들이 사실상 당을 지금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전광훈 씨에 의해서 뒤에 조정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윤상현 국회의원은 거기 가가지고 90도로 폴더 인사를 몇 번을 하더라고요. 정광훈 씨한테. 근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는 이게 이 사람들이 진짜 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개개인의 이익 혹은 개개인이 받아야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어진지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인지 저는 윤상현 의원의 경우는 지난번에 이 공천 관련해서 김영선 씨 공천할 때 그 관련된 어떤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된 고리가 드러나지 않으려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광훈 씨와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사실관계만 몇 가지 짚어드리면 네. 황교안 전 대표와 정광훈 목사는 서로 고소 고발하면서 사이가 되게 안 좋은 현재로서는 그렇죠. 사이이고요.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이 한남동 집회에 나가지 마라. 의원들은 특히 지도부는 네. 나가지 말라라고 선을 좀 그어놨어요. 네. 그리고 한남동 관저 앞에 결집한 40명 넘었던 국회의원들도 그 정광훈 목사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관저 내부에서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들의 저지선을 구축하러 나간 것이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나가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나 원외위원장들이 정광훈 목사를 만나러 나가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집회에 모인 시민분들께 인사드리고 시민분들과 함께하러 나갔는데 네. 그걸 좀 기술적으로 연단 같은 거 설치하고 주최하는 사람이 이제 정광훈 목사 측이다. 그러니까 이게 돈은 확실히 많은 정광훈 것 같아. 목사의 지시를 받고 뭐 네.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거나 움직인다. 이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근데 네. 그 집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 집회 참석자들이 들고 있는 피켓의 내용이 뭐냐면 계엄은 합법이다. 부정선거를 검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피켓으로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해요. 물론 뭐 대통령 탄핵 뭐 저지 이런 것도 있지만 계엄이 합법이다. 부정선거가 있다. 근데 이러한 집회에서 정광훈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을 보러 그 집회에 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실제로 그 위에 올라가서 왜 이렇게 날 무섭게 쳐다보고 막 아직- 이렇게 부드럽게 해줘요, 신 기자님. 마이크를 잡지 네. 않습니까? 네. 이철규 의원 같은 분들이. 네. 그러니까 그게 네. 어찌 그럼 이 보면 주장에 네. 동조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진 않죠. 이제 거기 나오시는 분들의 어떤 주장의 강도라는 게 네. 1부터 10까지 좀 다양할 거잖아요. 뭐 그런 피켓의 주장을 정말 맹렬하게 믿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뭐 탄핵 반대가 자기의 마지노선인 분도 있고 공수처의 뭐 의원들 같은 경우는 공수처의 무리한 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층은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지지층이 모여 있고 아까 제가 여론조사 이야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거의 7, 80% 정도가 탄핵 반대하고 영장 집행 반대하는 걸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그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근데 또 의원들이 직접 연단을 설치하고 뭐 이 방송 차량을 부르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차원이라고 그 봅니다. 국민의힘은 당이 네. 아 오늘 진짜 힘들다. 국민의힘이 내가 살살하잖아. 내가. 왜냐면 이제 아니야 살살하지 않고 아, 있어. 민주당은 대체로 이제 목소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계엄은 잘못됐다. 하지만 탄핵은 안 된다. 요게 이제 정해진 입장인 건가요? 뭐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네. 확정된 당론을 보면 뭐 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다들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도 과거 한동훈 전 대표와의 의총 토론에서 네.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가 있고요. 다만 탄핵에 있어서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고 지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이 되어서 헌재에서 변론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럼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강제 체포영장 집행 등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정도가 국민의힘의 정해진 그럼 그 입장 잘못한 같습니다. 그 계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뭐 그거를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네. 내란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거는 절차적으로 뭐 수사를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 이게 많은 헌법학자들 이를테면 보수 성향이 결코 아닌 경희대 허영 교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조차도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중앙일보 등에 기고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도 있다. 그런 것들도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공정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게 네. 국민의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엄은 잘못됐다. 탄핵은 다만 반대한다. 지금 이렇게 입장 정리가 되는데 사실은 그 말과 지금 하는 행동들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재판 결과라든가 아니면 헌재에서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의도하는 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재판관들을 열받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계엄에는 현직 판사를 잡아다가 고문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이미 깔려 있었고, 그 다음에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장 현직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을 붙잡아다가 또 고문하려고 했었던 이게 깔려 있는 와중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극우들이 이 관저 앞을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44명이나 달려가가지고 인증샷을 찍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를 법관들도 아마 다 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행정부도 뭐 마비되다시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마비되다시피 했던 거부권도 수십 회를 하면서 입법부도 마비시켰는데 막판에 와서는 사법부까지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었던 그러한 이 틈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이 법관들의 생각은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쏠려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런 과정이라면 국민의힘은 모두가 똘똘 뭉쳐서 네.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저희가 다음번에 정권을 잡으면 절대 계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네. 근데 지금처럼 나가면 저 정당은 다음에 또 기회를 주면 또 계엄하겠는데 당연히 이 생각을 상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법권도 무력화되는 것이고 다 네. 무력화되는 것이니까 국가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길이 있을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네.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은 김민전 의원, 윤상현 의원 또 전광훈 목사를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이걸로 또 고발을 했죠. 네. 네. 하고 뭐 내란 선동죄 뭐 이런 걸로 같이 고발한다고 그건 또 했던 것 같이. 같고요. 네. 어제 본회의가 있었어요. 쌍특검 재표결이 있었는데 내란 특검 찬성 198, 기권 하나, 반대 101로 부결이 됐고요. 김건희 특검 찬성 196표, 무효 1표, 반대 103표로 부결이 됐습니다. 둘 다 뭐 다 부결은 됐는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슬아슬하게 됐네요. 예, 네. 그러니까 지난번이랑 비교해 보면은 이탈표가 한 표 늘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늘 민주당이 바로 또 다시 재발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추천이 문제야? 그러면 제3자 추천으로 할게, 대법원장 추천으로 할게라고 해서 다시 발의를 한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통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네,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 오히려 이게 진짜 철옹성입니다. 이탈표에 별로 변화가 없고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일단 내란 특검이 우선이고 김건희 네. 특검은 어차피 검찰이 지금 뭐 도이치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다 뭐 들여다보고 다시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좀 두고 일단 내란 특검부터 좀 빨리 좀 넘어가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되나요? 그 표수를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이 한 3표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 차이는 뭘까? 뭐에서 오는 그러니까 국내임 어떤 의원들은 왜 내란 특검은 설령 할 수 있더라도 김건희 특검은 안 된다고 판단을 했을까? 이거를 한번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네. 이 지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어쨌든 수사권이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검찰, 뭐 공수처, 경찰 이렇게 네. 따로 놀다 보니까 또 공수처와 경찰 사이에도 불협화음이 좀 있었잖아요. 네. 영장 집행을 두고 이게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좀 정리해서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어찌든 털고는 가야 되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네. 어쨌거나 이게 민주당에서 수사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고 최종 무혐의가 나왔는데 또 여기 이제 특검법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만 수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뭐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수사 지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실이건 정부건 심지어 검찰이건 다 수사할 수 있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김건희 여사가 수사받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정부 관계자 심지어 검찰 검사들까지도 다 별건으로 털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아예 보수 진영과 검찰까지 탈탈 털겠다는 특검이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독소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 한 요 이탈표 흐름이 깨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네. 내란 상설
특검은 민주당이 오늘 대법원장 추천 그리고 네. 그동안 국민의힘이 많이 문제 제기했던 그 비토권도 삭제하겠다. 이렇게 대표적 독소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럼 국민의힘도 의원총회에서 아직 확정은 안 지었지만 네. 독소 조항 삭제하는 특검법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라고 일단 발은 뗐거든요. 그럼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 저는 이제 남은 쟁점은 네. 이 특검의 수사 개시 시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특검이 만약에 통과되는 걸 전제로 협상을 한다면 수사 개시를 이제 헌재 재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이후로 하자라고 주장할 것 같고요. 민주당은 뭐 당장 하자 하겠죠. 네. 그 부분 정도가 이제 양당 간의 특검법 관련된 협상의 주요 쟁점이 네.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친윤이냐 비윤이냐 반윤 이런 거와 무관하게 그냥 그 법 내에 법안 내에 독소 조항이 얼마나 있느냐는 이제 의원 개개인이 판단을 해서 아마 찬성 내지는 반대표를 던진 것 같다. 요 말씀 아마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끝으로 요거 하나만 짧게 좀 보겠습니다. 그 권성동 네. 의원이 권성동 김상우 의원에게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직접 들어볼게요. 공감하는 게 아니야. 탈당하는 게 맞지. 당에 도움이 안 되잖아. 무슨 일이 아니야. 한두 번이 아니야. 아무리 헛헛거려 가지고 당을 같이 하면 당이 불편하다는 얘기죠. 네, 이게 어떤 네. 상황에서 녹음이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에 도움이 안 되니까 나가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쌍특검 네. 표결하고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죠. 그리고 직장 내 이제 괴롭힘이다. 약간 강약약강처럼 보여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들을 본다면 지금 사실은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설득해서 제 발로 걸어 나와서 조사받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하는 국회의원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거 탈당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강약약강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헌법기관이 헌법기관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권성동 이 원내대표가 최근 며칠 동안 헌법재판소 찾아가 가지고 네. 재판 일정에 왈가왈부 막 했잖아요. 이틀이나 찾아가 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도 온당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네. 직접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하나의 목소리를 하는데 이건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하나로 가는데 왜 우리는 하나로 못 가냐? 우리도 하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로 못 갈 수밖에 없는 거는 대의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 네. 그렇기 이게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는 것이고 정치가 서로 평론하다 보면 다 제 얼굴에 침 뱉기가 돼서 저도 참 씁쓸한데 민주당 이재명 방탄에 무슨 대의 명분이 있습니까? 힘의 논리로 가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도 당론 거부한 의원들에 대해서 21대나 20대에서 얼마나 모시게 대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국회의원 개인의 소신을 드러낼 수는 있죠. 그러나 중차대한 상황에서 의원총회의 논의를 통해 당론이 결정되면 그걸 따르는 것도 이 정당 민주주의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정도를 이제 지나쳐서 아예 이 당의 다른 동료 의원들과 당원들의 의사 자체를 선을 넘어서 계속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제안은 구두 경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근데 이번에 비대위 체제에서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새로 선임이 됐거든요. 그럼 네. 이거는 공식적으로 김상욱 의원의 행위나 뭐 언행이나 언론 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윤리위에서 뭐 판단을 맡기면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렇게 계속 이제 약간 강으로 약한 본인보다는 약자잖아요. 네. 약한 사람에게 이렇게 본인의 어떤 권위를 내세워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저는 반발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꾸로.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돼서는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는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란 특검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 이거를 통해서 하는데 이것이 부결되는 것 자체가 저는 논리적으로 보면 약간 정반대 해석도 가능해요. 네.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더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냐하면 지금 제대로 된 수사를 원래 자기네들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 털었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지 않다가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결국 정권 바뀌어서 만약에 이걸 수사를 하게 된다. 정말 더 굉장히 안 좋은 꼴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행위라는 거에 이제 판단을 물론 이제 당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김상우 의원 같은 경우가 그래도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그 당의 어떤 뭐 중도 확장이나 이런데 그래도 건강한 목소리도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뭐 판단은 다르죠. 네. 다만 결과는 이제 네. 한동훈 대표 나가고 나서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는 것도 연구에 네. 있는 것 같고요. 아니, 민주당은 아예 네. 뭐 탈당 권유가 아니라 박용진 자객 3번 보내서 자르고 전해철 양문석으로 자르고 임종석 출마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이 비판하면 너네는 김상우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제 얼굴에 침 뱉기인데 네. 이게 이제 이런 비판을 민주당한테 들어야 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당의 일을 이제 당에서 잘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국민이 또 어떻게 보실지는 역시 또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실 테니까요. 뭐 그 부분을 그렇게 좀 열어두고 마무리를 오늘은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 속보 하나 전하고 네.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수단 경찰 측에서 지난 1월 3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에 체증 자료 다 떴잖아요. 네. 그걸 분석을 해서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의 이제 경호처 직원들의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2차 집행 앞두고 네. 이 방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입건을 한다거나 뭐 이런 뭐 체포를 한다거나 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뭐 신원 확인을 요청을 한 걸로 보이고 네. 이제 2차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것도 어찌 보면 비극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두 분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정치홍장 김용남 그리고 장윤선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